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AI임 박사의 건강 생활입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밥 먹고 나서 이 한 잔이면 혈당이 뚝 떨어지고 더부룩하던 속이 편안해지며 심지어 살까지 빠진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음식이길래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낼까요? 혹시 값비싼 수입 영양제일까요? 아니면 구하기 어려운 희귀한 슈퍼푸드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 주방 어디에나 있는 아주 흔한 이것인데요. 40대 이상 분들이라면 특히 주목해서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분명 집에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놀라운 건강 효과가 있다는 걸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식후에 마시는 타이밍이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속 시원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4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며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죠? 이런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마셔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양을 지켜야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최근 해외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것의 효능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의학적 근거가 확실한 건강법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의 놀라운 효과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40대가 넘어가면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혈당이죠.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수치를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식사 후에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하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췌장에 무리가 가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이것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식후에 마시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어요. 어떤 원리일까요? 이것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아세트산은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서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천천히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04년 유럽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식사와 함께 이것을 섭취한 그룹의 식후 혈당이 23%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2013년 당뇨병 치유 저널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흰쌀밥이나 흰빵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을 드신 후에 이것을 마시면 효과가 더욱 뚜렷합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에 마셔야 효과가 최대가 돼요. 왜냐하면 음식물과 함께 섞여서 소화 과정에 직접 개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이거나 이미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훌륭한 보조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혈당 관리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의 두 번째 놀라운 효과를 알아볼까요? 점심 식사 후에 유독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전처럼 소화가 잘 안 되죠. 기름진 음식은 물론이고 평범한 식사를 해도 속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 계속 남아 있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이장 운동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들도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소화효소의 활성도도 예전 같지 않고요. 바로 이럴 때 우리의 이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 한 잔이 어떻게 소화를 도와주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것의 산성 성분이 위산 분비를 자연스럽게 촉진시켜 줍니다.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면 단백질 분해가 잘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소화 효율이 높아져요. 마치 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또한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어요. 위가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장으로 내려보내는 운동이 원활해지면서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후 더부룩함이 빨리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식후에 이것을 마시기 시작한 후로 속이 훨씬 편해졌다. 소화가 잘 되는 것 같다는 후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 효과를 더 크게 느끼신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해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염증이 있는 위벽에는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시거나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건강한 위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정말 훌륭한 소화 도우미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과식을 하셨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신 날에는 더욱 도움이 됩니다. 소화가 잘 되면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어 장으로 내려가면 유익균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몸 전체가 편안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어요? 운동을 해도 식단을 조절해도 잘 빠지지 않는 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특히 40대가 넘어가면서 지초대사율이 떨어져서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는 체중 감량이 쉽지 않죠. 근육량도 줄어들고 호르몬 변화까지 겹치면서 살 빼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이것이 다이어트에도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사실, 어떤 원리로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만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것을 식후에 마시면 위에서 팽창하면서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덕분에 다음 식사까지 허기를 덜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간식을 찾는 빈도가 줄어들어요. 실제로 2005년 유럽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식사와 함께 이것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포만감을 더 오래 느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한 후에 그 효과가 더욱 뚜렷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입니다. 이것의 아세트산 성분이 지방 합성을 담당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먹은 음식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12주간의 연구에서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매일 이것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중이 평균 1.2kg, 복부 지방이 0.9cm 더 감소했다는 겁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식단 제한 없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의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마치 몸 안의 엔진이 더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평소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는 거죠. 또한 혈당 조절 효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것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면 지방이 축적되기보다는 에너지로 사용되기 쉬워져요. 특히 복부 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만으로 극적인 체중 감량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훌륭한 보조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고 몸에서 지방이 덜 만들어지며 신진대사까지 좋아진다는 이 놀라운 식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드디어 그 비밀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드디어 궁금증이 풀릴 시간입니다. 혈당 관리부터 소화, 다이어트까지 돕는 이 기적의 식품은 바로 식초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요리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바로 그 식초 말이에요. 어떠세요? 너무 의외이셨나요? 사실 식초는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사용해온 발효식품 중 하나입니다.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건강을 위해 마셨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히포크라테스도 감염 치료와 상처 소독을 위해 식초를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아무 식초나 마셔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식초 선택과 섭취법이 정말 중요해요. 먼저 어떤 식초를 선택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빙초산이 아니라 자연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식초를 선택하셔야 해요. 특히 현미식초, 사과식초, 포도식초 등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애플사이다 비니거입니다. 이는 사과를 발효시켜 만든 식초인데 특별히 건강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애플사이다 비니거는 일반 식초보다 소화 개선 효과가 더 뛰어나고 장 건강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의 천연 성분들이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풍부한 영양소와 유익한 성분들을 함유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올바른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원액 그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해서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키고 식도나 위벽에도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물 1컵 200ml에 식초 1큰술, 그러니까 15ml 정도를 넣어서 희석해 주세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큰술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직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신 후에 마시면 혈당 조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맛이 너무 시거나 부담스러우시다면 꿀이나 레몬을 조금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꿀은 천연 감미료이고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오히려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루에 23번 매 식사 후에 마시시면 되고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마세요. 하루 총 섭취량이
식초 기준으로 3큰술 45ml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아 보호를 위해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거나 30분 후에 양치질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건강 효과를 가진 식초, 특히 애플사이다 비니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혈당 조절, 소화 개선, 다이어트까지 정말 하나로 여러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연 건강식품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식초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등 기본적인 건강 관리와 함께할 때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어요. 특히 40대 이상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려지는 신진대사, 불안정해지는 혈당, 약해지는 소화 기능, 이 모든 고민들을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니까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밥 먹고 나서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확 바꿔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금세 적응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에 3주 정도 지나면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실 겁니다. 식후 더부룩함이 줄어들고 혈당도 안정되며 자연스럽게 식욕도 조절될 거예요. 무엇보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비싼 영양제나 복잡한 건강법이 아니라 주방에 있는 식초 한 병으로 말이에요. 건강한 중년을 위한 첫걸음.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